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5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5학년 2학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8단원의 두 번째 시간, 우리말 지킴이 있죠.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말이 훼손된 사례들 살펴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한 종류로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우리말, 우리의 정신이 담겨있는 우리말, 또 바른말을 사용해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지켜보자. 자, 발표 주제를 생각하며 자료를 조사하고 구성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말 훼손과 관련된 것이었었죠. 자, 이렇게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개념 전에, 그렇죠, 엑시머부터 봐야죠. 오늘의 엑시머는 발표입니다. 발표, 사실, 생각, 일의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죠. 지금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발표에 대해 살펴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과학 시간이라든가 사회 시간이라든가 뭐 수학 시간이라든가 다른 여타 과목 수업 시간에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발표를 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발표를 해보거나 또는 들었던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을 텐데 어때요? 발표를 할 때 쉽지 않죠. 내용을 일단 준비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발표를 해보면 왜 그렇게 떨려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쵸? 잘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한 번 머릿속이 뒤엉키면 이제 뭐였더라?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 당황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발표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됐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발표를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발표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을 때 내 발표할 것만 생각하느라고 발표에 주의 집중하지 못했다면 발표하는 친구한테 나중에 미안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더라면, 반응도 보여주었더라면 친구가 더 신나서 잘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자, 이번 시간에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또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듣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발표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진지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알맞은 목소리 크기, 빠르기, 표정과 몸짓을 생각하며 발표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발표 내용만 잘 전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표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을 할 땐 듣는 사람을 바라봐야 해요. 딴 데를 보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서주세요. 이렇게 삐딱한 자세 좋지 않아요. 진지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장난하듯이 말하다가 막 3초에 한 번씩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같이 웃어버려요. 같이 주의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잘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할 때 알맞은 목소리 크기나 빠르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들리는 목소리로, 아니면 너무 빠른 목소리로, 아니면 너무 느린 목소리로 발표하면 듣는 사람이 역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자신감 있는 표정, 또 그와 같은 내용에 어울리는 몸짓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제시하잖아요. 뭐 표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크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발표를 들을 때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발표 일단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될 텐데, 발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자료는 정확한 것인지 판단하며 들어야 합니다. 발표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 판단하며 들어야 합니다. 새롭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발표자에게 빨리 하라고 하거나 야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들을 때, 아유,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듣겠다. 내가 지금 발표자의 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가야겠다. 때문에 이 미리 발표 주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들어야겠죠. 그리고 내용을 들으면서 과장된 내용이나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자료는 정확한 것인지 판단을 하면서 듣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질문할 시간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발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겠죠. 또 발표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없다면 역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 발표 내용은 주제를 전달하기 적절하지 않네. 따라서 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롭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알 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주의 깊게 잘 들어야겠고요. 발표를 듣는 태도 역시 발표자에게 빨리 해 이렇게 야유를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듣고 있어.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경청을 해야 되겠죠? 자,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활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할 때와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가를 살펴보시면 친구가 얘기했죠. 여진이가 발표 내용만 보며 발표하네? 그래요. 발표 내용만 보면서 읽듯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발표를 할 때는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저리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완전히 이해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에 듣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발표해야 합니다를 살펴봤는데 왜 발표할 때 우리는 듣는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는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 듣는 친구들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쟤 그냥 발표 내용 읽고 있네. 준비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나를 살펴보시면 여진이가 지금까지 영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 라고 했어요. 그래요. 두 번째 그림에서 여진이는 너무 빠른 목소리로 너무 빠른 속도로 발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달을 보시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자리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친구가 목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요. 속도도 중요하고요. 목소리의 크기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라를 살펴보시면 네 번째 그림에 여진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보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너무 화면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화면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각각의 내용의 크기가 또 작아지기 때문에 앉아있는 친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듣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발표해야 한다는 거, 바른 자세로 서서 진지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 자료를 제시하면서 발표 연습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발표 시작할 때 듣는 사람 바라보면서 바른 자세로 발표한다는 것, 자료를 보여줄 때는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또 손으로 그 어울리는 화면을 가리키면 더욱더 듣는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겠다는 것, 자료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크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뒷자리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볼 수 있어야겠죠? 실물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좀 높이 들어서 친구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우,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할 때 주의할 점들 우리 교과서 안의 활동을 통해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을 때 주의할 점들도 있었죠. 발표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자료는 정확한지 이와 같은 것들 꼭 판단하면서 들어주시고 발표 주제에 무엇인지 알고 들어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빨리 하라고 하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 친구들 발표를 하면서도 주의할 점이 있고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할 때나 들을 때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무엇인가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는 내가 발표를 하면서 그때그때 꼭 확인을 하고 다음번 발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알리는 만화를 그려보는 교과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8단원에서 우리말 지킴이였기 때문에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와 관련한 또 재미있는 활동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만화를 그리려면 만화에서 어떤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안에 짧은 만화들이 나와 있어요. 이 만화를 보고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열공했더니 배가 고프다. 나도 배고픈데 편의점에서 삼김 사 먹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그냥 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평온한 표정, 또 입을 말하는 모양,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화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편의점을 발견한 부분이 있네요. 저기 편의점이 있다. 오, 들어가자. 라고 하는 부분인데,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다 보니까 몸짓도 그냥 가만히 차렷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편의점이 있다. 저기 있는 편의점을 가리키는 동작을 그래서 나타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김 2개 있어요? 하고 편의점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때 편의점 주인이 어땠냐면 삼김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래요. 삼김이라는 줄임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정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딱딱한 표정, 눈썹 사이를 찡그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해서 아저씨가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각 김밥 주세요로 바꿨고 나도 줄임말을 사용하지 말아야겠구나 했어요. 자, 줄임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느낀 아이의 표정, 후회하고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마 부분에 세로선을 여러 개 그리고 또 뒷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국적국적 하는 듯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만화기 때문에 그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물을 그릴 때는 인물의 표정 또는 몸짓 등을 통해서 지금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야 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만화의 표정과 몸짓을 새롭게 우리 친구들도 준비해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교과서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만화로 표현을 한다면 뭐 후회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뭐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장면으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 장면에서 엄마와 여자아이가 길을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에서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엄마 강아지가 완전 큐트해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장면 3에서 엄마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장면 4에서 엄마가 유빈이를 깨닫게 하려고 유빈아, are you American?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면 5번째에서 유빈이가 쑥스러운 듯한 이런 표정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제 말풍선으로도 나타내고 하는 건데 뭐 후회하는 장면이나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장면, 이와 같은 장면들이 필요하다면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후회할 때 표정, 그러니까 눈썹을 좀 처지게 그린다거나 눈 밑에 주름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장면이다. 그럴 때는 재미있게 노는 거니까 눈과 입의 모습을 웃는 모양으로 그리면서 즐거워하는 표정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뭐 콧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는 말소리인데 이 콧노래가 만화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림에 음표 같은 것을 대신 그려서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것을 대신 나타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주제로 만화를 그릴 것인지 또 주제가 이 만화 그리기의 목적에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만화 주제 정하고 장면을 정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장면들이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죠? 만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장면만 보더라도 이게 무엇을 나타내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화의 간단한 흐름 또는 말풍선 속의 대사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고 혹시 필요 없는 장면이 들어가진 않았나? 인물도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나? 부족하진 않나? 아니면 필요 없는 인물이 있진 않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화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표정이나 몸짓 생각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좀 면을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 안에서는 이제 네 면으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 뭐 꼭 네 면이 아니어도 좋아요. 각각의 뭐 장면들을 어떤 식으로 몇 컷으로 나눌 것인지 또 각각의 그 장면에서 어떤 그 모습들을 그려서 연결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죠.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친구들 중에 좀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주로 나타내고 좀 스토리나 이런 거를 잘 짠다 그러면은 뭐 주제나 뭐 장면 구성 이런 것들을 좀 역할을 분배를 해서 만화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이제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지만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어떤 면을 중심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퀴즈는 8단원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그런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떤 문장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이 문장에서 잘못된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까요? 휴대전화가 다 팔리셨습니다. 휴대전화가 다 팔리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휴대전화가 다 팔렸습니다로 고쳐야겠죠. 왜냐면 휴대전화는 사물이에요. 사물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팔리셨습니다가 아니라 팔렸습니다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자, 우리말 지킴이.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말 지킴이가 될 수 있겠죠? 될 거죠? 자, 8단에서 배운 내용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5학년 2학기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이 부분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선생님은 기원하겠습니다.